네, 안녕하십니까. 무인카페 대의원입니다. 어, 오늘 무인카페 창업에 대한 내용으로 좀 다룰 부분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창업을 할 때 부동산을 얻을 때는 신축 건물로 얻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도시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좀 가성비가 좋고 평수가 넓은 데가 많습니다. 물론 1층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층은 좀 그만큼 리스크가 있고 2층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을 좀 가지고 있죠. 예. 보통 보면은 1층을 포함한 모든 건물들이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를 하고 나면은 뭐 관리 사무실이라든지 어디라든지 보고서 어느 특정 시간이 되면은 소방 검사가 나오게 됩니다. 소방 검사란 스프링쿨러 주변으로 어느 정도의 간격 안팎의 물이 뿜어져 나왔을 때 규격상 문제가 없게끔 공간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끔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스프링쿨러가 있는 곳이라면은 저희가 그 벽 시공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뭐 창고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분할 공간을 만든다든지 하면은 이 무인 카페 창업뿐만 아니라 네일샵이나 뭐 이런 데들도 벽을 만약에 천장까지 한 2,400 정도 된다면 스프링쿨러가 걸리지 않게끔 가벽식으로 한 1900, 한 그 정도쯤으로 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용이 아무래도 저렴해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식으로 가벽을 만드냐면요. 스프링쿨러가 만약에 센터와 센터가 맞지 않다. 그럼 반과 교집합으로 반과 반이 되는 지점이랑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그것이 속하지 않았을 시에는 스프링쿨러를 추가로 장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벽을 많이 나눌 경우에는 스프링쿨러와 스프링쿨러 사이를 보는 게 제일 좋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지 않은 벽을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뭐 센서를 좀 더 단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로 골치가 좀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간단하게 센서 다는 거나 이런 거는 큰 비용이 발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공사를 하는 뭐 스프링쿨러를 몇 개를 달고 이러면은 수도를 잠고 뭐 이런 거는 한 건물의 라인에 토탈로 돼 있기 때문에 작은 건물이 아닌 이상은 그걸 허가를 안 내주고 전문 공사인을 불러서 써야 된다는 단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건물에서는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를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예, 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그럼 누군가 잠궈줘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관리팀이 있는 데서는 그런 것들을 좀 꺼려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뭐 냉방기라든지 난방기라든지 이런 걸 달아야 되는데 보통은 난방이랑 냉방이랑 이런 걸 대려면은 어 배선함이 차단기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를 냉난방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원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제품이 효율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20평 정도 하려면은 그래도 한 전원이 한 5천? 제가 쓰는 거는 한 만짜리를 써요, 저는요. 근데 온풍이 20평은 딱 전기로 했을 때는 적절하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할 수 있으려면은 차단기가 신형 건물에는 아무 이상 없게끔 단상이 아니고 삼상으로 된 게 있는데 삼상으로 전력 구조가 좋은 이런 배선함에 그런 게 들어 있는데 일반 그런 오래된 건물들은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전기 공사를 하고 그러면은 아주 큰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예.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창업을 할 때도 뭐 냉장고를 놓는다든지
이런 고전력 제품들을 쓰게 되면은 차단기 배선이나 이런 게 안 맞으면 되게 좀 머리가 아픈 경우들이 있어요. 뭐 요건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본 건데, 뭐 예를 들면 3000W에서 4000W짜리 뭐 7000W, 뭐 3000W까지는 괜찮은데 차단기가 보통 이제 30A가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맞지 않으면은 다른 배선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알아보는 거는 차단기를 끄고 전구가 들어오는 걸 갖고 뭐 코드 콘센트를, 뭐 충전기 같은 걸로 콘센트를 꽂아서 이 배선이 어느 라인에 꽂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도면에다 그려가면서 체크를 해주는 방법들이 있고요. 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기 배선을 다시 떠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뭐 하는 거는 뭐 이론적으로 어렵지 않은데, 비전문가가 한다는 거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작용하죠. 조명도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직접 다실 수 있으면은 뭐 큰 일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배선을 다시 떠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전기 구조의 신건물에 대한 전기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건물 같은 경우에는 좌측과 우측으로 차단기가 나눠지게 됩니다. 좌측에 2개에서 3개, 우측에 2개에서 3개. 홀은 보통 하나씩 돼 있어요. 그 자체적으로 차단기가 딸려 있더라고요. 요즘 신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면은 이제 한 30A에 6600인데 이제 두 라인으로 하면은 뭐 한 3000짜리 뭐 2개 정도 꽂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은 커피 머신기를 좋은 거 고출력짜리 하나 꽂고, 냉동고 하나 꽂고, 그 얼음 제빙기 하나 꽂고 뭐 하나 꽂으면은 한 라인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추가적으로 뭐 간단한 난방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뭐 꽂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은 거기까지가 맥시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안 내려갈 수도 있어요. 뭐 그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중국 그런 뭐 직구 같은 사이트에서 보면은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게 한 7만 원, 6만 원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직접 하실 때는 그런 걸 하나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걸로 해서 풀타임으로 기계를 작동을 시키세요. 그런 다음에 권총을 한 번씩 다 찍어 봅니다. 이 열이 많이 발생을 하는지, 전선이 뜨거운지, 전선 배선이 뜨거운지, 아니면 콘센트 부분이 많이 뜨거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보통 그런 콘센트의 발열이 심한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히터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 중에서 보면은, 거기 보면 콘센트에 스티커로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멀티 탭으로 절대 꽂지 마시고 벽에다 다이렉트로 꽂아 주십시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보통은 이제 실제 시공을 할 때는 벽을 올리는 값은 별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벽이라는 것은 그냥 강목 같은 걸로 그 강목하고 그 석고보드만 사면 되는데, 요거는 벽 몇 개 정도 해도 한 60만 원 정도면 다 합니다. 이건요. 한 30평 기준으로 해서 룸 한 6개, 7개 뽑아도 한 60만 원이면 해요. 한 60몇만 원. 쫄 때까지 다 해갖고 60몇만 원 됩니다. 근데 이제 쫄 때가 완전 풀게이지로는 안 되죠. 그 전문으로 하는 데들은 풀게이지로 쭉 빠지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좀 어렵고 그냥 이제 일반 한 2천 몇백 이런 사이즈로 하는데, 이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문입니다. 문하고 문틀이 보통 제일 싼 게 한 12, 3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문을 달면 달수록 돈이 많이 들고, 이 공간과 공간을 했을 때 스프링쿨러와 이 공간과 공간이 딱 맞아 떨어지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것과 그것을 다 충족을 시킨다는 거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소방공사 비용이 한 150에서 200 얼마 정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계산을 해서 미리 돼 있는 거를 쓰시는 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그 값어치를 지불 안 하고 쓰시는 게 제일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신형 이제 그 뭐 직구로 살 수 있는 것 중에 신형 중에서 LED가 한 2만 원인데, 뭐
리모컨으로 농도별로 조절도 할 수 있고 뭐 색도 바꿀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산 게 한 155와트 정도면은 이제 일반 형광등으로 치면은 한 3배 치기 정도 되니까 한 450와트 정도가 된단 말이죠. 한 450와트 정도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밝은 거고, 요거를 이용해서 뭐 벽에다가 심어서 뒤 백배경에다 넣는다고 하면은 그거를 또 리모컨으로 조작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로고를 아크릴로 거기다 간판을 떠갖고 거기서 뒷부분에서 그 전구를 다는 소켓만 해서 뽑아서 콘센트만 꽂아주면은, 뒤는 어차피 내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충분히 뭐 깨끗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부분들은 뭐 창고로 쓰고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다 조명 하나 이렇게 달아놓고서 LED 그 저거 아크릴 하얀색 해갖고 조명만 이렇게 탁탁 그 변환만 주던지 아니면은 깜빡이게 한다든지 해서 그런 콘센트만 만들어줘도 굉장히 산뜻한 뭐 그런 부분들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벽 시공을 할 때, 이제 벽 시공하는 방법은 이제 석고보드 사이즈가 예를 들면은 뭐 저도 좀 해본 지가 좀 돼서 그런데 이제 한 300이다 그러면은 간격과 간격 그거의 사이에 중간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강목이 있으면 강목 사이즈 폭이 한 50이라고 하면은 25씩 간격에 그게 배치가 되게끔 나무를 틀을 맞춰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타카총이라는 거 갖고 이제 쏴주는 건데, 뭐 요즘은 뭐 타카총 뭐 싸게 구매 중고장터 같은데 보시면은 뭐 싸게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저기 도깨비 시장인가요? 뭐 도매 시장인가, 거기 가면은 엄청 싸게 잘 나와요. 뭐 그래서 거기서 사갖고 거기서 하루 종일 있으면은 그 엄청 싸게 사니까 그런 공구들은. 그래서 그거랑 이제 원형톱 썰어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원형톱도 요즘에 많이 싸졌죠. 뭐 그냥 막기다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막기다 하나 쓰고 뭐 비닐로 좀 쳐서 분진 날리는 것 좀 가려주고 뭐 이렇게 해서 썬 다음에 원하는 대로 쓰던지 아니면은 거기에서 썰어 갖고 오던지 뭐 해서 하고, 그거 하면은 이제 다 되고, 나머지는 뭐 저기다가 이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뭐 실사로 그냥 출력을 해도 돼요. 뭐 그 이제 캠퍼스지나 약간 특수 용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사진 같은 거를 인하는 종이들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력기에 따라서 좀 틀려지는데, 그냥 일반 실사 출력으로 했을 때 겉에 코팅을 안 입히면은 사진처럼 인화가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사진처럼 인화가 되는 것보다는 좀 더 고급스러운 게 UV 인쇄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UV 인쇄나 아니면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걸 다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예, UV 인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UV 평판 인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한제 아크릴 같은 거나 뭐 아니면 특수 뭐 불투명 아크릴 같은 거에다가 이미지 사이트에 가면은 뭐 그냥 일반 그런 예술적인 이미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걸 물론 뭐 그런 전문가가 한 것만큼 뭐 엑설런트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급은 다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뽑아다가 그 강목 틀이 팔아요. 아니면은 그거 공사를 할 때 강목 틀을 만드신 다음에 그거에다가 감싸갖고 틀로 짜서 타카총 몇 번 쏘면은 그게 나무 틀 짝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고, 의타자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 뭐 인터넷에 워낙 많으니까 뭐 아니면은 뭐 중고를 가서 사셔도 되고, 예,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창문에다가 뭐 커튼을 한다든지 뭐 요즘 그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약간 좀 그런 커튼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 뭐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풀 커튼도 많이 쓰고 그냥 일반 커튼도 많이 써요. 그 다음은 이제 나머지는 화분인데, 화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분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어,
약간은 연녹색인데 좀 너무 진한 거 말고 한 약간 연녹색 느낌 나는 그런 약간 좀 따뜻한 느낌 나는 녹색의 그런 화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크면 안 되고 사람보다는 좀 작고 그렇다고 규모가 없는 거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잎사귀가 어느 정도 있는 뭐 그런 정도나 그냥 좀 잔잔해 보이는 그런 이제 카페 분위기와 좀 맞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좋고요. 이 의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여러 가지 부분들로 뭐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